여러분 안녕하시죠? 자, 지금부터 이번 4월 5일 날 보았던 국가직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고요. 물론 우리 아직까지 지방직 남겨 있습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해설 강의를 하면서 해설지를 올려놨거든요. 그 해설지를 보시면은 제일 앞에 총평이 있을 겁니다. 그 총평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아마 지방직도 요 수준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 유형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튼 이번 시험은 작년 국가직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5점 정도, 한 문제 정도가 좀 쉬웠다. 저는 그렇게 총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요, 어휘 수준이 많이 수월해졌고, 그 다음에 어법도 물론 까다로운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닥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다만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것은 특이할 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10분 더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그렇지만 전반적인 난이도 내용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학생들은 꽤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법 그리고 뭐 생활영어, 어휘, 독해까지 각 항목별로 총평을 정리해 놨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점수 컷도 제가 총평에 밝혔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해설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가는데 1번은 어휘 문제였었습니다. 어휘가 쉽다고 얘기했는데 일단 먼저 선택지에 나와 있는 어휘들이 어렵지 않았고요. 특이할 만한 거는 이번에는 수거 개념의 어휘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어휘는 이제 빈칸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빈칸을 추론하는 문제인데 1번도 그랬고 2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시그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개념이었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해설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저는 포인트만 좀 짚고 문제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1번은 빈칸을 추론하기 위해서 for example, 예시의 시그널을 활용하면 된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나시죠? 예시는 크다 작다 논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 A,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B, 그러면은 반드시 예시는 어떤 논리? 크다 작다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입국을 할 때 뭔가 서류가 필요한데 그 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 패스포트라는 개념, 그래서 여기에는 패스포트보다 큰 개념이 들어와야 된다. 뒤에 패스포트 여기 있으니까요. 여권. 됐죠? 물론 논리의 방향은 같아야 된다는 건 뭐 틀림없는 거고요. 선택지 1번에 커런시가 나와 있습니다. 커런시 뭐죠? 이게 통화, 화폐를 얘기하는 거고요. 화폐, 통화에 대한 예로서 여권, 이건 너무나 어색하다. 2번 identification, 이게 신분증. 우리 흔히 ID 카드, ID 얘기할 때 identification 쓰죠. 자,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패스포트 여권, 그래서 너무도 명료하게 2번이 정답이고요. 2번 인슈런스는 보험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보험이라는 개념하고 여권, 패스포트 너무나 어색하다. 러기지는 짐, 수화물,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여권을 던진다. 이것도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지방직도 요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에 대한 것들이 출제가 될 거다. 어휘 그닥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은요, and thereby, 요 시그널을 이용해서, 이게 thereby, 뭐, 우리 연결사 공부했던 학생들 너무나 잘 아는 개념. 그래서, 그러므로, 그로 인해, 이게 인과를 나타내는 시그널이다. 그래서, 앞에 원인이 나오고, 빈칸에 요 원인으로 인한 결과물이 이어질 거다. 역시 2번도요, 빈칸을 기준으로 인과의 논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 하지만 역시 어휘는 어렵지 않다. deprive, 뭔가를 빼앗는 개념, inform, 알리다. accuse는 뭐 두 가지 뜻, 고발하다의 뜻도 있고 비난하다의 뜻도 있었고요. accuse. 그 다음에 cure, 치료하다. 어휘가 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ocean, 대양,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고요. pollute, 그래서 물고기가 죽어나가. 그러면서 요 다음에요. 음식 공급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뭐 한다? 자, 바다를 오염시켜서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물고기가 우리한테 음식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공급원이 없어지는 느낌. 뭐 당연하게 문제의 정답은 1번 deprive. 정리하실 수 있겠죠?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 요 느낌. inform A of B, 우리에게 음식 공급에 대한 것을 inform, 알리다. accuse A of B,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음식 공급에 대한 것을 비난하다. 이상하잖아요. 고발하다. 더더욱 이상할 거고요. cure, 치료하다, 문맥상 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2번 정답, 1번 이렇게 유도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3번. 요게요. 우리 방문각 이제 시험 보고 학생들 패스 컷 이제 알아내려고 우리 답안지에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입력해가지고. 그럼 이제 우리도 그 자료를 통해서 오답률을 매긴다고요. 근데 방문각에서 이번에 오답률 나왔던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요 3번 어법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요 3번 어법 문제는 조동사의 추측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도요. 뭐 기본반도 그랬고 그 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서도 그리고 또 저는 주간 모의고사 출제를 하는데 계속 출제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 개념이. 조동사의 추측은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이 있고 또 하나가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 있다.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은 추측의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은 이게 포인트. 조동사 다음에 뭘 쓴다라고요? 그렇죠. have, pp. 요게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 근데 요거는요, 우리 이제 시험 이렇게 바뀝니다. 기조 전환 문제, 예시 문제를 던져줬을 때, 거기에서 또 요 문제가 언급이 돼 있었고요. 됐죠? 그리고 작년 지방직에서도요, 요 개념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포착을 해서 학생들한테 요거는 언제든지 나와도 어색함이 없는 문제다. 수업 시간에도 꽤 강조를 했었고 아마 학생들도 그 내용들이 기억이 날 거라고 요 개념이요. 그래서 조동사, 추측의 조동사가 이제 뭐 might도 있고 would도 있고 can, could, must 여러 가지 조동사들이 있고 그래서 뭐 he would be rich 그는 부자일 거야. 하지만 he would have been rich 하면은 부자임에 틀림없어. 부자였을 거야. 그러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얘기할 때 must have pp 하면은 틀림없이 뭐뭐 했다. 아주 강한 추측의 개념이다. 부정 추측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쭉 제시를 했었다고 조동사 편에서 꼭 정리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고, 이 문제는 요게 포인트였었어요. In recent years, 최근에. 그러니까 과거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그 부사다. 요 in recent years가 과거 표시 부사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would, root, will be, 특히 will be는 미래,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지금 작가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얘기하려고 한다. 이게 포인트. 됐죠? 그러면은 조동사 may have pp, 조동사 should have pp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우리 봐야 돼요. 됐습니까? 예. 여기 뒤에 지금 paid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been paid라고 해가지고 뒤에 목적어 없이 수동의 개념 제시하는 거고요. should have pp는 능동이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목적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문법적 개념으로 틀렸다. 또 하나는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유감이다라는 개념이거든. 됐죠?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문맥적으로도 말이 안 맞아요. 더 많이 받지 않았어야 했는데 더 많이 받았다. 문맥적 개념은 많이 받지 못했다라는 개념이 포인트. 뭐 어찌 되었든 간에 2번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문법적 개념도 꼭 좀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정리됐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다. 조동사 have, pp,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 최근에 못 받았다. 이 느낌이기 때문에요. 정리되셨죠? 충분히 못 받았다. 그리고 2번이 안 되는 이유 3번, 4번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3번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4번은 이제 문자 주고받는 개념, 매년 출제가 될 거고요. 앞으로도. 이것도 우리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고요.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좀 길 뿐이에요. 생활 영어 자체가 좀 길어서 읽을 게 많았을 뿐이지 문제의 답은 어렵지 않았다. 자, 내일 회의가 이제 오늘 회의죠. 내일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닌데요. 실수했다고요. 내일 회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맞다고 내일이라고 그러면서 요게 포인트. Don't have to 할 필요 없죠. 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내일 시청에 회의 때문에 갈 필요는 없죠. 그랬더니 캐티가 뭐라고 얘기하면서요. 편리해졌어요 라는 말을 던지고요. 요 정도 흐름이면은 빈칸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내일 갈 필요 없죠. 네, 온라인 미팅이기 때문에 참 편리하죠. 1번 정답. 요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 문제는 그냥 요 정도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계속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밑에다가 깔고 제일 위에다가 A 박스를 붙여가지고 이 글의 제목이 뭘까요?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요 안에의 내용을 통해서 내용 일치라든가 뭐 어휘를 물어보는 개념들은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조금 길었을 뿐이지 그냥 읽어가면서 제목 정도는 충분히 추론이 된다. 그 제목도 사실은 뒷부분까지도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도입부에서 뭘 좀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aim. 그게 목표다. 그래서 플라스틱 웨이스트 아이템, 쓰레기가 플라스틱으로 나오는 그런 물품들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 커마 찍고 나오는 정보는 중요치 않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생각이니까 why not 한번 해보시죠. 요 정도의 느낌. 뒤에 내용 안 잡혀도 전혀 문제 없어요. 포인트는 exclude plastic waste items. 요게 포인트. 그 다음에요. 이 아이디어는 여기 비전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글의 흐름으로는 지금 앞에서 했었던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해설지에는 그냥 아이디어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 출발을 했고요. 됐죠? 예. 그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포인트였었어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특히 saturated, 뭐로 가득 차 있다라는 표현을 못 잡으면은 이 부분은 잘 안 잡힌다. 됐지? 그래서 좀 모르는 거 건너뛰고요. 하지만 늘 제가 독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읽었던 정보가 뭐지? 어차피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이 단락은, 이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를 통해서 제목을 추론해낼 수 있으니까 중간에 좀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예. 요것도요, 여러분들이 잘 안 잡힐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disposed가 뭐였었더라, 갑자기. B는 뭐였지? 쓰레기통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라. 하지만, 마지막에, 이 부분만 잘 잡아올 수 있어도, 뭐 없는,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보자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제목을 추론하는 근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빼시고요. 자, 일회용 제품, 싱글 유스는 한 번 사용하는 거니까 일회용 제품 사용을 개발하자 말도 안 되고요. 플라스틱이 free, 없는 거죠. 플라스틱 없는 챌린지에 한번 조인해보자, 함께 해보자. 2번이 가장 적절하다는 느낌. 3번의 dispose of는 무엇을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플라스틱 물품들을 제거할 건가 그런 내용은 아니었었고요.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한 방법. 4번도 답이 될 수 없다. 2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7번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문제였었는데 서호주 본문에 있었고요. 확산된다는 것도 있었고 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 한 달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인하자고 했으니까 우리 쓰레기 없는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참가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참가하겠습니다라고 하고 for one day, 저는 딱 하루만. 저는 일주일 동안 한번 쓰레기 없이 생활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이요. 그런데 이게 뭐죠? From now on, 지금부터 쭉 계속해서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선택지 1번은 뭐라고요? 최대 한 달까지 아니죠. From now on, 지금부터 쭉 이 느낌이니까. 그래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 이렇게 답 유도해 주시면 된다. 정리됐죠?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으로 또 넘어올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묻는 문제였었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봐라. 그게 뭐 명령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I inform, would like to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쭉 정리해 드렸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기본서에 한번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어려운 단어가 있었어요. consular,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라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번 해볼게요. 모든 피드백을 우리는 환영한다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consular, 여전히 이 단어는 안 잡히고요. 근데 이제 뭔가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다 받겠다. 커마 치고 나오는 정보 중요치 않습니다. 이 부분 어려워요. 여전히 뭐 이렇게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만은 늘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독해는 효능감 있게 읽어야 된다. 독해는 이해돼야 된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독자는, 글을 읽는 사람은, 수험생은 글을 읽으면서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지를 가려내라. 저는 수업 시간에도 항상 얘기합니다. 컨설러 모를 수 있다. 이 단어를 어떻게 다 아니? 몰라도 좀 괜찮다. 이 문제 풀 수 있다. 늘 그것을 강조하는 쪽이니까 항상 좀 생각을 해 두시고요. 됐죠? 명령문 나왔습니다. 우리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우리의 서비스를 어세스하고 improve,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는 거예요. 됐죠? 예. 요건 뭐 어렵지 않네요. 잠깐만, 피드백 다 모으겠다. 그리고요, 예, 잘못된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정도의 느낌.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want,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불만이 있으시면 이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당신이 그 불만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요. 전 여기서 뭔가 지금 우리 서비스가 잘못된 거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한테 다 보내다오. 우리한테 피드백 다오. 우리가 해결해 볼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느낌이 오는데요. 요 다음에는 on behalf of라는 표현이 잘 잡힐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if절보다는 주절이 더 중요한 정보니까 우리는 요게 바로 must have pp 뭐죠? 요게 조동사 have pp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 뭔지 알겠습니까? 다만 if라는 어떤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다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근데 그 느낌이 뭔지는 잘 안 잡혀요. signed consent 이게 뭐지? 이게 잘 내용이 안 잡히는데 안 잡히면 뭐 하자고요? 스킵의 묘를 잘 좀 살려주시고요. 쓱 읽었는데 내용이 딱 안 들어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스킵하시고요. 스킵하되 읽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피드백 다 보내주세요. 불만사항 우리들이 다 접수할게요. complaint 불만사항 있으면 우리들이 다 접수할게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컴플레인에 대한 디테일을 보내주세요. 우리의 피드백 컨텐트 폼으로요. 요 느낌은 잘 안 잡히지만 뭔가 불만사항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기록할게요. 그리고 조사해 볼게요. 당신의 불만사항을. and 어차피 논리의 방향이 같으니까 뒤에 거 굳이 안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장 relevant embassy 역시 요 단어 느낌 잘 안 잡히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도 좀 빼고요. 내가 읽은 정보 조합해 봅니다. 불만사항 다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다 해결해 드릴게요. 이게 이 글을 쓴 포인트다. 요거를 묶어서 이제 목적에 대한 걸 추론해 주시면 돼요. 1번 give direction 이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나옵니다. consulate라는 게 영사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앞에 요 consular 요거는 영사관의 형용사예요. consulate 하면은 영사관, consular 요거는 형용사. 그래서 영사관 업무 이렇게 지금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글을 쓴 목적이 길 좀 가르쳐 달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file complaint, 컴플레인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file complaint 하면은 불만을 알려주세요. 보고하세요. 됐습니까? 예. 뭐 이런 것으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불만 사항을 어떻게 보내고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다 explain, 설명하겠다. 야, 요거 괜찮은데? 근데 3번에 layout, 요 단어가 잘 안 잡힐 수 있다는 거죠. 레이아웃은 뭔가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뭔가를 설명하다라는 뜻도 연결이 됩니다. 고용 과정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이게 지금 고용 과정 설명이야 말도 안 되지. 운영 시간, 영업 시간을 알리려고 내가 읽은 정보가 이런 게 어디 있었냐고. 답은 2번 나왔어야 됐는데 의외로 이 문제가 우리 방문각 시험 결과를 보니까 이 문제가 정답률이 65%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오답률이 한 35%, 10명 중에
3명 정도 3.5명이 못 풀었다. 그러니까 100명으로 놓으면은 35명이 못 푼 문제다. 좀 아쉬워요, 이 문제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그냥 뭐 파일을 몰랐다 하더라도 컴플레인 계속 머릿속에 있었을 거고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컴플레인이 있으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앞에 보시면은 on behalf of라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여기 이제 뭐뭐를 대신해서라는 표현인데 누군가가 대신해서도 불만 접수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feedback contact form, 이게 문서 형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에 불만 사항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내라. 그럼 우리가 이제 기록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빨리 해결해 보겠다. 그 느낌입니다. 당연히 2번 정답 유도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assess의 뜻이 뭐냐? 이건 그냥 뭐 평가하다라는 뜻으로요. prolong은 연장하다, 느리다라는 뜻. 평가하다, evaluate. 이건 너무나 쉬웠죠. assess, evaluate. render는 make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만들다라는 뜻 또는 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render. 이것도 많이 접했던 단어 중에 하나일 거고요. 오케이. 8번, 9번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1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주제, 뭐 제목, 빈칸 이런 부분이 쉬웠어요. 이게 어렵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이 글쎄 뭐 그냥 뭐 좀 편안하게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좀 영피플 얘기 나오다가 됐죠? fast runner고 영피플은 에너제틱하고 자, 이런 거 분사 구문 요 정보보다 어떤 정보가 커마 찍고 나오는 요 정보가 더 중요하다. 여기에 돼 있는 영피플을 받는 거고요. 대주, 압주. 리드할 수 있다라고요. 발전을. 뭐뿐만 아니라 뒷정보보단 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뒤에 것도 별로 의미 없는 거고요. 전치사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농업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largest employer, 뭐지? 가장 큰 고용주라고? 농업은 여전히 가장 큰 고용주다. 이게 느낌이 잘 안 왔을 것 같고요. 하지만 and, 논리의 방향이 같으니까 앞에 거 좀 몰라도 뒤에 거 요거 집중하시면 되죠, 뭐. 됐죠? 예. 영 파머들이 이제 농부 얘기 나오고 젊은이들 나오는 거야. 그냥 묶어서 젊은 그 농부들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they 젊은 농부들 대조합주 face many challenge 도전, 난제,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논리 방향 같을 거니까 저는 빠르게 특히 요거 also 또한 두 번째 나열. 그래서 앞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 also 쳐고 두 번째 예. 역시 논리의 방향이 다 같다. 뭐에 대한 설명? 챌린지에 대한 설명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many 나열의 시그널이 보이는 거고요. 됐죠? 우리 전개 방식도 참 많이 공부했었어요. 기억나야 됩니다. 그래서 many, 그 다음에 for example, also 두 번째. 다 똑같은 논리. 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다. many challenge에 대한 구체적 설명.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 보시면은 답은 뭐 아주 쉽게 떨어질 것 같다. 도입부에서 젊은 농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던졌고, 하지만 이들은 항상 난제,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좀 몰라도 됩니다. 늘 강조하듯이. 11번 목적 문제. 글쎄요, 선택지가 좀 까다로운 게 있었는데 그래도 이 문제는 다들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자, 이제 inform A of B 몇 가지 이슈에 대한 거를 좀 얘기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슈 하나, 이슈 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됐죠? 예.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존 스미스라는 사람, 우리 지역에 여기에 살고 있는 거주지에 살고 있는 거주자고요. 문제점들을 특히 뭐에 대한 로드 컨디션에 대한 뒤에 내용은 그 컨디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팟홀스라는 거 아세요?
도로가 이렇게 움푹 패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potholes. 몰라도 그냥 구체적인 내용이고요. also 또한. 그래서 이게 나열의 전개 방식. 도입부에서 뭐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문제점 던져주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제점 또한 걱정스러운 게 poor writing에 관련된 거. 두 번째 이 정도의 흐름. 결정적인 건 마지막에 있었죠. 촉구합니다. address these issues. 이 문제점들을 address 다음에 사물이 나올 때는 address는 해결하다의 뜻이고요. address 뒤에 사람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을 부르다, 그 사람에게 말을 걸다. 이 address도 우리 뭐 동영 문제 풀면서도요. 또 기본 심화 과정에서도 계속 반복했던 내용. 그래서 이 글을 쓴 목적이 뭐냐? 선택지가 좀 까다롭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gratitude, 고마움, 감사. 지금 이 글은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아니고요. 초대하려고 invite 아니고요. solicit, 이게 간청하다, 애원하다, 뭐 부탁하다. 됐죠? 많은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고자 부탁하려고 3번 정답이고요. 업데이트 시키는 겁니다. 최근 수리에 대한 것들을.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아니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제 12번, 13번으로 넘어가는데 12번이 의외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게 오답률 탑 5 안에 들어오는 거였었고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1번에 준동사 문법이고요. 이게 전치 수식 구조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렇게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기능한다. 이때는 의미 구조로 따지면 돼.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된 프로그램 나쁘지 않다. 이번에는 동사 문법. 주어가 단수니까 s 붙는 건 당연하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형태 당연하고, 전반적인 시제가 현재 시제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어. 그래서 괜찮다. 3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건 병렬 구조죠. 앞에 뭐 하고요? Silver Aerobics. 이게 이제 명사 이렇게 연결되는 거. Laughter Therapy. 명사. 그래서 이제 우리 구문 공부할 때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모든 것들. 혹시 기억나세요? 명사 앞에 determiner라는 게 온다. 명사 앞에는 형용사가 온다. 명사 앞에는 분사가 온다. 명사 앞에는 명사도 온다. 그거 지금 콕 집어서 얘기한 거고요. 4번에 ing 준동사 문법인 줄 알고 접근을 했는데 주변 보니까 and가 보이더라. 아, 이거 빨리 병렬 구조였었죠. 4번 문제는. 뭐 이건 틀림없는 사실. 맞지? 잠깐만. 병렬 구조. and 다음에 ing가 나와 있으니까 요 ing가 문법적으로 맞다면은 and 앞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ing가 있어야 된다. 당연하지. 그런데 and 앞에 ing가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ing는 없는 느낌. 맞죠? 뭐 이건 답을 왜 못 썼을까 아쉽네요.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의 시작점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힌트는 요게 있었죠. 컴마 찍고 monitors 동사. 뒤에 health metric이라는 것을 모니터한다. and 그리고요. 뭘 포함한다? includes. 시작점은 여기부터죠. features. 다 주어 it에 걸리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it features 블라블라블라 컴마 monitors 블라블라블라 and includes. 4번 정답. 12번은 병렬 구조를 갖고 문제를 출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13번 쿠킹, 요리라는 것도 있고 요리하다 동사도 있는데 앞에 besides 전치사 뒤에 요리, 명사, 하자 없다. besides 전치사로 어떤 뜻? 뭐뭐 이외에도 뭐뭐뿐 아니라. 됐죠? 이번에 ing 준동사 문법. 자리값 앞에 동사 있으니까 준동사 자리. 뒤에 명사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다만
begin이란 동사는 이렇게 ing도 또 투부정사도 둘 다 동시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고 의미 구조도 없다. 차이가 없습니다. 2번 하자 없는 문법. 3번 and 병렬 구조 보실 수 있었어야 되고요. 앞에 뭐 하고요? clearing, opening. 자연스럽죠. 4번 정답. 자리값에 의해서요. 앞에 could be 동사 있으니까 준동사 자리. 뒤에 명사 목적어 있나 없나? 선택하다 무엇을? 목적어 없죠. 그래서 얘는 과거분사 chosen, which, 선택된 장소. 4번 정답. 어렵지 않게 해결하셨어야 됩니다. 이 정도 문제는. 됐죠? 오케이. 잘 정리됐고요. 자, 이제 14번으로 넘어가서 내용일치 문제인데, 이게요, 지문이 좀 길고, 여러분들이 좀 생소해서, 이런 내용일치? 근데 우리, 주간 모의고사 문제 풀었던 학생들은 이런 형태로 내용일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접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내용일치 문제는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 명사 중심으로 내용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된다. 정리됐지?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은 그냥 뭐 앞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냥 바로 답으로 갑니다. 자, 요거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이었었고요. 언제 개최하냐? 운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브레이크 휴식 없이요. 요때, 하지만 요때 캠프가 없다고 얘기했었죠. 언제가요? June 30th, 그러니까 6월 30일에는 그 주에는 뭐가 없다? 캠프가 열리지 않는다. 휴식 없이 캠프가 열린다.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고. 15번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문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길어진 느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문제를 풀어나갈 때 아씨 좀 긴데 좀 답답한데 하지만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뭐 이 정도는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사 중심으로 보시고요. 됐죠? 뭐 요거 나와 있고요. 건강, 복지 나와 있습니까? 요 내용이 사실은 보면 어디에 있었습니까? 위쪽에 그리고 이제 내용일치 문제는 항상 순서대로 간다. 선택지의 순서대로 지문의 순서가 잡히니까 선택지 1번은 어디? 위에서부터 이제 나올 거다라는 거. 이것도 꼭 참고해 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보이네요. 국가의 모든 사람들에게 헬스나 웰비잉에 대한 것을 강화시키는 게 그 목적이다. 그런데 얘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요? Low income family만 only 답이 될 수 없죠.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서는 저소득층 가정에만 말도 안 돼. 그 다음에요. 2번. 여기 이제 11 숫자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여기 지금 뭐냐면요. HHS는 이제 위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뭐 보건복지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요 정도.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요? 11개의 운영 부서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 이게 11이 본문 위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죠?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요. 어디가요? 11개의 운영 디비전 부서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서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11개가 이 프로그램을 관리한다가 포인트. 이 프로그램은 관리를 받는 거지 11개의 부서에서 2번 정답. 쉽게 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 다음에 3번은요. 여기 foreign countries하고 함께 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 세계 서로 상호
관련 이런 것들이 바로 얘네들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글로벌리하게 합류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서로 다 연관돼서 일을 처리하는데 여기서는 글로벌리하게 안 한다는 거니까 3번도 답이 될 수 없는 거고요. 4번은 요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collaborate, 협력한다. 아주 그것도 밀접하게요. 다른 페더럴 디파트먼트나 에이전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크로스 커팅은 범부서적인, 그러니까 뭐 이 부서 저 부서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다 한다는 개념이고요. 됐죠?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에 독립적으로 다른 부서하고는 독립적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말도 안 되죠. 다 합쳐서 컬래버레이티브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뭐 내용을 찾는 거는 2번 답 어렵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자, 16번 해설지에도 제가 그렇게 썼는데요. 명시적 시그널이 없을 때는 항상 뭘 떠올려야 된다? 메인과 서브, 즉 같은 내용을 하나의 공간으로 묶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었고요. 됐죠? 어려웠어요. 이게 쉬운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일단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읽을 거고요. 제시문은. 전 항상 지문부터 먼저 읽어라 라고요. 자, 네가 드라이브를 배울 때 be taught니까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유지하는 거를 배워야 된대요. 뭘 유지해야 되냐면은 상황 인식에 대한 수준을 유지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 상황 인식이 어떤 거냐면은 충분히 넓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할 수 있도록요? 문제점들을 다 예측할 수 있도록 상황 인식이 넓어야 돼. 특히 운전을 할 때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 넓지는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요, 이게 너를 디스트랙트 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 인식은 넓어야 되는데 너무 넓으면 안 돼. 뭐 너를 디스트랙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단어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만만치 않은데 디스트랙트가 뭐였었지? same 비교 대상에 대한 유사점입니다. 앞에는 운동에 대한 운전이 나왔었고요. 요번에는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마찬가지다. 상황 인식이 넓어야 된다. 단 너무 넓어서 그것을 디스트랙트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개념. 똑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 주변에서. 그런데 그 무슨 일이 너의 삶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고 일에도. 하지만 이 일들하고는 irrelevant 해야 된다. 디스트랙트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같은 맥락인데 irrelevant 뜻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글을 읽고는 있는데 뭘 읽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요. 뭘요? full ostrich. full ostrich. 이게 뭐죠? ostrich가 뭐였었지? 어이씨, 모르겠는데. rather, 요거는 그냥 꿀팁. 요 단어는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부정어가 있어야 돼요. not. 이런 것도 하나 좀 알아두시고요. 사실 3번으로 답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3번은 논리 방향이 같고요. 논리 방향이 같은 게 아니고 논리에 공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읽다 보면 이게 잘 안 떠올라요. 뭐지? 추천하고 싶대요. 네 정보 인테이크를 오더하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건 또 뭐였었지? 네 어텐션을 다 먹어치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 말이요 이게? 전혀 안 잡히는데? 아마도 너는 30분 동안 뉴스를 읽기로 결심을 했다고요. 곧 아침에요. 그리고 비저테이션 밑에 또 나왔습니다. 소셜 미디어 하는 겁니다. 30분 동안에요. 하루 일과 끝나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는 일 없이 그냥 뭐만 하겠다. 요 정도.
자, 도대체 어디에 논리의 공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글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네 시간을 스케줄 해보라고요. 어떤 방식인데 요 단어 안 잡힙니다. 이거 또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구체적인 예로서 뉴스 소비, 소셜 미디어 스캐닝? 잠깐만. 이거 있었는데 뉴스 소비. 어디에요? 뉴스를 읽어라 30분 동안에. 잠깐만. 시간을 정하라는 느낌? 30분 동안. 뒤에도 30분 동안 요거는 이제 일 다 끝나고 나서 뉴스는 아침에. 같은 내용을 하나의 공간으로 붓는 거. 특히 명시적 시그널이 없을 때는 그렇다. 3번은 분명히 rather 앞에 not이 있기 때문에 논리의 공백 없다고 얘기했고요. 3번으로 이제 나올 건 뭐밖에 없습니까? 이 내용하고 같은 맥락 4번밖에 답이 될 게 없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삽입이나 배열 문제는 출제자가 독해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글의 구성을 갖고 문제를 출제한다. 그래서 내용이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 제가 이제 디스트랙트가 이게 마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인식을 좀 하는데 너무 폭이 넓다 보면 마음이 흩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irrelevant, 관계없는 거에 자꾸만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정해놓고 이렇게 해봐라가 마지막 문장으로 이어지는 내용.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그 해설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17번 문제가 이게 오답률 2위에 랭크가 돼 있었던 독해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7번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 있다. 무관문 고르기 문제를 어떻게 푼다? 거기부터 여러분들은 출발하셨어야 돼요. 무관문 고르기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도입부에서 1번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메인 아이디어를 좀 떠올려 보자. 이 글이 뭐에 관한 글인가? 메인 아이디어는 중심 소재를 끌어내고 중심 소재에 대한 작가의 견해도 한번 살펴봐라. 됐죠? 중심 소재와 작가의 견해를 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메인 아이디어. 어디에서? 도입부에서. 글이 난해하고 어려워서 메인 아이디어가 잘 안 잡힐 수 있다. 그래도 잠깐만 이걸 연습하십시오라고 얘기했고 하다못해 중심 소재라도 하나는 끌어냈으면 좋겠다라고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 나가줘야 된다. 메인 아이디어가 잘 안 잡히면은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 파악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모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요. 모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핵심 내용에 집중해 가면서 자, S절이 먼저 출발하네요. 접속사 OECD 국가들이 prepare 준비하나 봐요. AI revolution을요. 별로 중요한 정보 아니에요. as 주어 동사 그 다음에요.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주어 동사 나올 때 앞정보가 중요해? 뒷정보가 중요해? 뒷정보가 중요한 정보. 뭔지 알겠지? 그런데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주어 동사 느낌은 절대로 아니죠. 컴마 찍고 과거 분사 앞에 being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랍니다. 여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이게 커마예요. 언더스코어 뜻 잘 안 잡히시죠? 뭐 AI에게 빠르게 진보하는 느낌은 틀림없고요. 됐죠?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 뭐 이렇게 availability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underscore 근데 뜻이 안 잡힌다고. 뭔가 지금 AI에 대한 준비를 하는 느낌.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나온다. 환경의 풍경이 이게 뭐야? 포지션도 아니고 포이스트야. 뒤에 변화라가 나와. 어렵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꽝.
스킵.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모든 수업이 다 똑같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모를 수 있다. 모르는 거 좀 빼라. 그래도 아는 게 분명히 나온다. 또 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그 풀이 해법들에 주목해라. 그래서 무관문 고르기는 메인 아이디어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 분명히 튀는 부분 나온다. 근데 메인 아이디어가 잘 안 잡힐 때는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도 좀 살펴봐라. 분명히 튀는 게 나올 거다. 요거 안 잡히는데? 투부정사 시작합니다. it 뒤에 투부정사 있으니까 가주어, 진주어. 그런데 요 단어가 안 잡힐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얘는요, 영국식 스타일의 영어예요. 그래서 조금 단어가 미국식 스타일로 좀 익숙했다면 더 잡을 수 있는데, 요 단어가 잘 안 잡히는 것 같고요. 됐죠? 근데 이제 그냥 좀 몰랐다 하더라도요. 노동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 지원을 해준다는 느낌, 노동자들을요.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잘 안 잡히지만, 이렇게 노동자들이 뭔가 지원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고, 필요한 기술도 좀 익힐 수 있는 것 같고, 됐습니까? 그 정도의 흐름. additionally, 삼각형. 이런 시그널. 이게 이제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야. 왜? 솔직하게 잘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AI에 대한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중심 소재거든. 이거에 대한 작가의 견해가 명료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AI하고 노동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볼게요. safeguarding. 내가 읽어주니까 나올 수 있지 않나? 노동자들의 권리를. AI 인터그레이션이나 이런 게 페이스해서 뭐지 이게 인터그레이션 and ing 앞에 safeguarding ing 병렬 됐죠? 이런 단어들도 영국식 스타일입니다. 미국은 BOR로 표현하죠. OUR 노동시장 이렇게 이게 또 뭐지? 파라마운트 이것도 잘 안 잡히는 거야. 큰일 났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오답률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쫄지 마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2번이 이게 흐름상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몰라. 왜? 내용의 문제를 못 잡으니까. 됐죠? 요 정도는 끌어내셔야 돼요. 다이얼로그, 대화. also, 논리의 방향 같습니다. 키, 뭐에? 성공에. 사회적 대화도 필요하다는 느낌? 됐죠? 명시적 시그널 없이요. 4번 넘어갑니다. 믿는다고요? 대절이 중요한 정보고요. AI는 replace 모든 일들 다 뭐 할 거다라고요? 대체할 거다. AI가. AI가 모든 일을 다 대체하면 노동자들은 그리고 다음 문장의 포인트. 이러한 액션들, 위에 있었던 액션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열의 시그널들이 나온 거고요. 이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주어 동사 대절이 중요한 정보예요. 잠깐만. AI revolution은 우리를 benefit, 이롭게 한다. transforming, 바꾼다. 리스크를, 위험을, 어디로요? 기회로. 어떤 기회? 성장의 기회. innovation, 혁신의 기회로 바꿔준다. 잠깐만. 명시적 시그널 없는데 5번은 마지막에는 번호도 나와 있지 않고요. 이거는 무관문 아니겠죠. 글의 흐름으로 가는 내용이야. 얘는 너무도 명백하게 플러스 느낌이다라는 게 왔어요. 맞죠? 반대 대조의 시그널 없이요. 명시적 시그널 없이 가면은 같은 내용을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야 된다고. 아까 우리 삽입 문제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뉴스는 아침에 좀 읽어라 30분 동안. 소셜 미디어는 저녁 자기 전에 뭘 해라. 특별하게 할 일이 없을 때. 같은 내용을 하나의 공간으로 묶는 거. 이게 하나의 공간으로 묶여지느냐. 명시적 시그널, 반대 대조라든가 이런 게 없을 때. 됐죠? 이 느낌은 어때?
이건 마이너스 느낌이죠. AI로 인해서 일자리를 다 빼앗기는 느낌. 근데 앞에는 어땠었어요? 성공의 키가 될 수 있다. 서로 AI가 있다 하더라도 소셜 다이얼로그가 성공의 키가 될 수 있다. 정리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좀 더 알고 있으면은 paramount, 으뜸이란 뜻도 있고요. 뭐 최고라는 개념.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요 관리를 safeguarding, 이렇게 안전하게 가드, 보호해 주는 것. 이게 노동시장에서는 가장 으뜸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글의 전체적인 흐름. 요것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을 잘 훈련시켜 준다는 느낌, 필요한 기술들을 이렇게 채워준다는 느낌, 서포트 해준다는 느낌. 그래서 AI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을 잘 서포트 해주고 서로 대화하고 하면 큰 어려움 없을 거다. 외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느낌이죠. 우리를 다 이롭게 해줄 수 있을 거니까. 그런데 유독 4번만 뭐가요? 마이너스 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답을 유도하셨어야 된다.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17번 문제도 18번 갑시다. 이건 어렵지 않았었죠. These reasons 바로 앞에는 reasons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several 그 중에서 두 가지 하나 그리고 also 이게 나열 두 번째 나열 맞죠? 그래서 글의 순서는 reasons 다음에 these reasons 두 가지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가 efficiency하고 fairness인데 요게 효율성, 요게 공정성, also를 통해서 고흐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너무나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답 유도할 수 있었다. CAB 19번 빈칸완성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빈칸완성 문제가 항상 우리 킬러 문항이었었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꽤 어렵게 이 빈칸완성 문제를 접하게 하는데 잠깐만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죠? 18번이 지금 정답률이 이렇게 낮다고요? 이게 랭킹 5위로 나와 있네요. 우리 방문각에서는. 이건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18번 문제는 절대로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19번, 20번은 다들 어렵지 않게 느꼈던 것 같아요. 자, 빈칸완성은 제가 5가지 원칙을 갖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메인 아이디어.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 뒷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요. 뒷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도 내용이 추상적이지만 앞부분에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를 우리는 충분히 끌어낼 수 있었다. 자, 여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effective communication이 어떤 건가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용히 앉을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기술이 테크닉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죠. 네 욕구는 좀 ignore, 접고 타인이 말하는 것에 포커스를 둬라. 그래서 이 글은 좋은 리스닝이라는 것은 네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좀 접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 됐죠? 1번. 이게 자율성이란 단어죠. autonomy. 자율성에 대한 인식, 이 글은 자율성 인식을 얘기하는 글이 아니다. 마인드셋, 뭐 사고방식, 태도, 어떤 창의적인 사고방식 아니고요. 높은 수준의 자기 컨트롤, 통제가 있어야 된다. 3번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extroverted, 외향적인, introverted, 내성적인. 이 글은 지금 외향적인 성격에 관한 글, 택도 없는 얘기. 그래서 3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20번, 요거는 because를 통해서 인과의 논리, because 야가 원인. 그래서 저는 인과관계 얘기할 때 꼭 화살표 붙이거든요. 그래서 빈칸은 결과. 자, 요 단어 몰랐다 하더라도요. cheap, 좀 싸 보인다.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됐을 거야. 하지만 also, 논리의 방향이 같다고 또한. 정리됐죠? 회사가 뭘 자꾸만 부추긴다고요. 할러데이 때. 뭐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요?
돈 좀 많이 쓰라고. 돈 많이 쓰라고 자꾸만 부추기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다? 돈을 쓰게 된다. 논리 한번 따져볼게요. 욕구, 욕망, desire. 일하고 싶은 욕구. 어디에서? 해외, 회사. 지금 야, 돈 좀 써. 돈 좀 써. 원인. 그래서 해외 그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인과의 논리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책임집니다. 뭔가를 세우려고요. 롱텀, 장기 목표를 세우려고. 자, 돈 좀 써. 돈 좀 써. 할로데이인데 좀 써. 이게 원인. 장기 목표를 세우겠다? 인과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죠. 제한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제한하는 거야? 스펜딩을 제한하고 싶어. 어디에서는? during 그 holiday season에서는 회사가 자꾸만 돈 써 하니까 돈 쓰는 것을 제한하고 싶어? 모르겠다. 사회적 압박이 생긴다고요. 자꾸만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는. 내용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잠깐만 돈 좀 써. 그러니까 어떤 돈을 좀 많이 써야 된다는 압박이 생긴다. 가장 적절하다. 4번.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빈칸을 풀어가는 과정이다. 다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모름을 전제하고요. 늘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글쎄요, 뭐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랑 같이 수업 계속 호흡하고 따라온 학생들은 절대로 어렵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요게 끝이 난 건 아니니까 우리 또 지방직 남아 있으니까 지방직 동영 또 열심히 해보시고요. 또 우리 그 주간 모의고사, 일일 모의고사 또 열심히 문제 풀어보시고 계속 훈련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설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